발표평가는 서류평가와 다르게 다수의 심사위원 분들께 어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지, 주로 어떤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시는지, 이런 이제 팁을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발표평가나 서류평가나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류평가부터 편하게 이제 경험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이 서류평가는 굉장히 많은 창업팀들이 지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대학에 50팀을 뽑는데 대략 지원하는 팀들이 한 1000팀 정도가 돼요. 그러면 대략 한 20대 1 정도 되죠. 그러면 20대 1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 경쟁률이고, 1000개의 사업 계획서를 뭐 몇 명의 심사위원들이 본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본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공정성에 대한 이슈들 또는 심사위원마다 보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좋은 팀을 그 어떤 이제 심사위원들의 선입견에 의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다수의 심사위원들을 그룹핑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장에 가면, 저도 이제 심사장에 가면은 이제 심사위원들 이제 방들이 막 나눠져 있어요. 서류평가만 보더라도. 그럼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F그룹,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정보통신 분야에 이제 제가 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정보통신 분야의 그룹에 들어가면 그 방에 저를 포함해서 대략 3명 정도의 심사위원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각자 이제 서류평가들을 막 해요. 근데 그 서류평가의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점수들을 각 심사위원들마다 다 다르게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지금 톡톡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톡톡님의 사업 계획서를 제가 되게 좋게 봤어요. 저는 점수를 높게 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심사위원은 낮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점수들의 합을 더해가지고 이게 평균의 에버리지 값들을 내면서 이제 뽑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평가는 대략 이제 경쟁률이 이제 좀 더 낮아지겠죠. 서류 평가 때는 뭐 20, 30대 1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발표 평가로 가면은 모수가 이제 많이 줄어드니까 보통 이제 한 방에 들어가면은 심사위원분들이 대략 한 5명 정도가 앉아 있습니다. 네, 5명 정도가 앉아 있고, 이 심사위원분들이 앉아 있으면은 그 심사위원들마다 또 다 각자 평가를 또 다르게 점수를 매기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수의 심사위원분들에게 어필하시는 거 맞죠? 네, 어필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심사위원분들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따라가는 분야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성과 지표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고객 개발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예시로 뭐 한번 볼까요? 뭐 어차피 나중에 또 올릴 자료이기도 하지만 뭐 발표 자료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기존 자료에서 봅시다. 뭐 이런 게 또 웨비나 하는 재미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의 그 예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서류이고요. 이건 이제 발표예요. 이게 발표의 표지 부분인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딱 표지를 보는 순간 저희 같은 심사위원들은 이 사업계획서를 이 첫 장부터 보자마자 여기에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여기 딱 보면은 취업준비생, 전현직자 바로 보이죠? 그리고 이 고객군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 제한이 무엇인지, 보면 취업 역량 집중 향상, 취업가의 수업력 획득 바로 캐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 사업계획서의 바로 첫 장을 보더라도 고객 개발한 증거가 딱 있는 거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터뷰를 이미 했구나. 그리고 여기 프리토 타입을 가지고 이미 수업을 했구나.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뒤에 사업 내용들이 이렇게 쭉 따라가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보시다시피 목차 보면은
이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인식부터 이게 창업에 대한 그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 딱 보니까, 아, 대표가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을 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고객들의 문제정의가 증거 데이터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객 개발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그러면 이 문제를 기존의 대체제들이 있을 텐데 그 대체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이 1대1로 온라인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다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쭉 이 기능들이 앞서서 정의했던 문제 정의에 대한 그 해결 방안들이 기능으로 적절하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고객 관점에서 좀 보고 싶어 하는 그게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나름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한 전문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관점보다는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아, 고객이라면 나는 저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이용함으로써 나는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은 빙의를 해가면서 보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저의 케이스긴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항상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고객 데이터들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100% 준비하셔야 될 거는 고객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객들이 이러이러한 그 반응들이 있더라. 내가 정말 가벼운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또는 뭐 여러 가지 MVP나 또는 여러 가지 대체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데이터들을 내가 이렇게 얻었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발표 자리에서 보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라는 거에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표지 정말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대체제 존재 여부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문제 정의와 연결성이 있느냐.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소비자들의 고객 반응이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통과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모델이냐, 그 다음에 뭐 성장 전략이냐, 시장 진입 전략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 심사를 했을 때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여러분도 섭취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발표 심사가 망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걸 어떻게 캐치할 수 있냐면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 15분 정도 예비 창업 패키지 발표하는데 발표가 끝나잖아요. 근데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이거 비즈니스 모델이나 성장 전략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과연 현실성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 좋은 질문이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질문이기 때문에. 근데 정작 앞으로 이 문제 정의가 이게 맞냐? 이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클레임이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여러분들 발표 심사가 제대로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중요하게 보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시장 진입 전략, 성장 전략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따라가면서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중요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사업 계획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일단은 제가 아이템 좋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넘어서서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객 증거를 최대한 많이 얻어오신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얼마나 알차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고객 인터뷰 건수도 최대한 많이 늘리시고 그리고 프로토타입과 MVP 같은 거 최대한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걸로 시장 반응을
뭐라도 좀 얻어오셔야 돼요. B2B 같은 경우는 MOU를 얻어오시던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해오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또 질문을 또 주신 것들 한번 볼까요? 네, 질문 주신 것들 보면은, 그쵸. 플랫폼 앱, 웹 서비스면은, 그쵸. 제조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애매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톡에다가 남겨드렸듯이 소비자 디맨드 조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나노바나나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노바나나 같은 걸로 여러분들의 엔딩 픽처 같은 것들 좀 만들어 보세요. 엔딩 픽처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제조하셔야 되는 분들이 만드는 최종 결과물이 뭘까에 대한 예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제작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카드 뉴스 같은 거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카드 뉴스 만들어셔가지고 SNS 같은 데 공유를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가장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의견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뭘 가보시면 좋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와디즈를 많이 봐보세요. PR 들어보시면은 진짜 와디즈 같은 데서 여러분들 레슨런들 많이 배우시면 좋아요. 여기 가보시면은 뭐 어디 있을까요? 여기 펀딩. 여기 보면 펀딩 성공한 것들 많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펀딩 보고 베스트 펀딩. 여기 베스트 펀딩 들어가보면 제조 아이템들 많아요. 제조 아이템들 되게 많아요. 제조 아이템들 되게 많은데 이거 보면은 막 8,000% 달성한 것들이 있죠. 8,000% 달성한 것들. 이거 보면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제조 아이템이겠죠? 뭐 이것도 제조죠. 망원경. 뭐 한번 봐볼까요? 망원경을 이제 예창에 넣으라고 저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조 아이템이라도, 이런 그 랜딩 페이지 같은 것들 쭉 보시면은, 진짜 이 와디즈에 올라와서 몇천 포인트 달성한 것들은, 펀딩을 달성한 것들은, 한마디로 고객 개발을 굉장히 잘한 아이템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진짜 고객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굉장히 적절하게 공략을 해가지고 왜 이거를 사야만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망원경 이거 가지고 소비자 디맨드 조사하겠다? 그럼 저는 이런 것들 카피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걸로 나노바나나 같은 걸로 이미지 비슷한 거 만들고 또 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스토리라인들을 최대한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걸로 미리 캔버스나 캔바 같은 걸로 랜딩 페이지 만들어서 한번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소비자 디맨드 조사해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겠죠. 뭐 이거 좀 기다려진다. 뭐 이런 댓글들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고객 개발 증거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도 저는 제조 아이템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소비자 반응 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들, 발표평가, 장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할게요. 이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들이라서. 네, 그 다음에, 유료 웨비나는 제가 그 이벤터스에 올려뒀기 때문에, 그 이벤터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저기 공지사항 같은 데는 한번 보시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또 있으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으시면 저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